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제 영상은 최근에 좀 빌딩 시장이 엄청 과열됐잖아요. 좀 이 과열된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과열되는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저희가 좀 최근에 좀 투자하신 분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네, 왜냐면 빌딩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빌딩 시장을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제 과열된 빌딩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 이제 혹은 빌딩 시장 트렌드들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편하게끔 원포인트식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그 키워드로 빌딩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지역입니다. 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거를 뭐 빼고 투자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요. 빌딩뿐만 아니라 뭐 상가, 뭐 아파트도 다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렇죠. 빌딩을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데 뭐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그 지역들. 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서로 좋아하는 지역 말하기. 하나 둘 셋 강남. 아 역시 강남은 뭐 네, 이건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 답이 없는 게임에 답이 있는 그런 느낌. 저 사실 다른 지역 생각도 안 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남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좋은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남은 사실 저는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3박 4일 가능하죠.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강남이 진짜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좀 대표적으로 입지적인 부분, 뭐 학군, 뭐 직장, 뭐 편리 시설 같은 경우들. 뭐 이제 교통 같은 경우 사실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인프라를 지금 하나로 갖추기는 게 사실 강남이거든요. 이 외의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까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또 거기다가 더 큰 거는 진짜 대형 호재들이 다 몰려 있어요. 저기 위례신사선도 또 저희 들어오죠. 저희 신분당선도 지금 개통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 또 GTX 노선 지금 삼성역에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성역을 보면은 뭐 현대차, GBC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뭐 잠실 마이스라던가 이런 이제 대형 호재들이 다 이제 몰려 있고 강남 물패란 말이 사실 좀 옛말에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네.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금액들이 잠시 주춤할 뿐 다시 또 우상향 곡선을 또 그리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실제로도 거래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1년 안에 시세 차익으로만 10억, 20억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강남 쪽으로. 네, 강남 투자를 하셔서 좀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강남을 선호하시고 이제 저희들 또한 이제 강남을 좀 좋은 이유로 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강남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그냥 부촌이고 그냥 이 넘버 원. 원의 일등, 이제 일등. 지역이다 보니까 제 조카가 울산에 있는데 뭐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강남 건물주래요. 그 정도로 뭐 지역에서도 뭐 강남을 워낙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까 그쵸. 돈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어서 저희는 강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강남은 당연한 거니까 강남 3구, 송파, 서초, 강남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기. 강남 3구 제외하고 제외하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하나, 둘, 셋. 마포. 성수. 마포. 네, 마포, 성수. 팀장님부터 먼저 한번 성수를 팀장님 왜 꼽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그냥 강남이랑 가까워서. 그치. 성수대교 건너고 영동대교만 건너면 바로 성수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이랑 가깝고 또 이제 그쪽으로 지금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질비를 하고 있어요. 갤러리아 포레부터 그쵸, 시작을 그쵸.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리마제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을 한 아크로 서울 포레 이 세 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가 아파트 이미지를 잘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 당선됐잖아요.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직접 만드셨던 분이 다시 당선이 되셔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있던 4개의 구역이 다시 좀 진행이 그렇죠.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또 이제 금방 또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다 그 구역에 아파트가 올라온다면 성수는 새로운 부촌이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구역 위쪽으로는 다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층 건물 또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또 분양을 잘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성수가 많이 금액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비싸잖아요. 네, 지금 많이 비싸죠. 거의 평당 1억 이하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네,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성수를 정말 개인적으로
뭐 투자 선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찾아달라고 하시는 지역도 성수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또 이 부분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럼 마포를 선호하는 이유? 사실 제가 선호하는 지역들은 조금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마포를 꼽은 이유는 마용성이잖아요. 강남 다음으로 제 이 두 번째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전 마용성이거든요. 마용성에서 마가 그 중에 제일 나으니까 마였다. 그렇죠. 여기 성룡마보다 마용성이 낫지. 저는 그렇지. 일단 마포를 좀 꼽은 이유는 일단 상권이 상당히 커요. 대형 상권들이 좀 많잖아요. 뭐 보면은 뭐 저희가 홍대 상권, 그리고 뭐 연남동 연트럴파크 상권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뭐 대흥역에 학원가 상권도 있고 그렇죠. 공덕에는 또 오피스 상권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좀 찾을 수 있는 지역이 전 마포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제가 흔히 좀 많이들 아는 이제 뭐 당일리 발전소 뭐 개발 호재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DMC 개발도 있고 월드컵 대교도 21년 저희 상반기에 이제 또 개통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마포도 좀 상당히 많은 좀 호재에 좀 있거든요. 또 마포도 구역이 꽤 커요. 그렇죠. 엄청 크다 보니까. 또 상권도 잘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사실 팀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공실 리스크도 많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좀 거래된 거를 좀 보면은 2, 30억대 혹은 60억에서 70억대 수익형 빌딩이 나오면 한 1, 2주 만에 거래되는 것도 또 마포입니다. 네, 또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죠, 마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여기를 선호하는 거는 매물들도 조그만 소형 건물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3, 40억대 건물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많이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선호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성수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매물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포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더 마포를 조금 좋아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네네. 결국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마포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또 강남도 그렇고 좋은 지역은 거래량이 또 많이 있어요. 지역을 보실 때 거래량이 많은 지역 또 거래 규모가 큰 지역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20억에 샀는데 40억에 나오더라도 한 10년 뒤든 얼마 나오더라도 이질감이 없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죠. 사실 거기 좀 찾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강남 거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마용선 이렇게 찾으시는 이유가 딱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거래되는 쪽으로 들어가시는 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물을 매입하실 때 엑시트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팔 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희 두 번째 키워드는 대출이에요. 또 중요하죠. 그것도. 대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팀장님은 사실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내가 대출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좀 적정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대출 비율은 좀 개인적이긴 하지만 한 50에서 60%가 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저는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건 뭐 저의 의견보다는 현재 최근에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 8개월 동안 거래된 사례를 한 950건 정도를 다 봤습니다. 팀 엄청 많이 봐요. 거래된 사례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계속 보니까. 그 중에 50% 이상이 대출을 받았어요. 한 70%, 많게는 80%도 많이 받았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엔 거의 절반 이상은 대출을 많이 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없이는 사실 건물 사실 매입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대출을 못 끼고 뭐 사다 보니까 규제를 아파트가 하고 있어서. 인기가 없어졌고 이제 빌딩 시장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대출을 정말 많이 받고 매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은 대출 이자가 수익률보다 더 상회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네, 네. 놀랄 정도로.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수익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자 비용으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냥 그걸 감당하면서 매입을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빌딩을 매입을 하는 그런 트렌드는 약간 배당금 없는 그런 주식 같은 느낌.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표현력 괜찮은데요? 괜찮았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통 매입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좀 투자를 하는 거를 저희도 많이 보면은 이게 딱 투자하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내가 법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개인으로 살 거냐 이건데 정말 많이 고민하시죠?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가장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장점이 많죠. 그게 왜냐하면은 건물에 이제 RTI라고 이제 RTI만 충족이 되면은 개인이 대출을 한 60% 정도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법인은 10%더 높게 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으로 이제 매입을 하시는 걸 좀 선호를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법인 투자가
투자자가 좀 요즘에는 매입을 하는 게 좀 사실 좀 트렌드고 개인이냐 법인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지에 따라서 이거를 좀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소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 법인 설립을 하시든 아니 개인으로 매입을 하시든 대출 비율을 좀 많이 뭐 일으켜서 매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보통 또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은퇴하시고 더 이상 수입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대출을 한 50% 미만으로 받고 수익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수익률입니다. 또 빌딩 살 때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중요하죠. 건물 살 때 수익률은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약간 제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건물을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이제 어느 정도의 건물을 찾고 있는데 본인은 수익이 3% 후반에서 4% 중반까지 나오는 건물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엄청 많죠. 아, 그렇죠. 뭐 대부분. 저희 대부분이 또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저희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셨던 분들이 한 6개월 동안 건물을 계속 찾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계속 보시다가 결국에 매입을 하시는 종착지가 어디냐면 수익률 한 2%대 수익률 한 2%대 건물을 조금 이제 본인이 좀 타협을 하시는 거죠. 네. 위치가 어느 정도 괜찮고 평당가도 조금 괜찮고 수익률 한 2% 정도 나오는 건물을 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한 90%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그 정도 나오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한 2.5% 내외? 그렇죠. 2.5%?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그거보다 안 나오는 건물들도 엄청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초반 정도? 정말 많이 나와야 한 중반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4% 이상을 원한다 하면은 저희는 사실 뭐 경기도 아니면 이제 인천 쪽을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천 경기를 좀 투자를 하면은 사실 조금 환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쪽 부분을 웬만해서 좀 추천을 드리진 않고 수익률 한 3%대라도 저희는 이제 서울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한 10분 중에 한 2분 정도만 경기권을 찾으시고 다 서울권을 찾으시니까 네, 그렇죠. 네, 그만큼 그게 한 10년 지나서도 뭐 비슷한 트렌드를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점 착안하시고 수익률은 한 이 정도 현재 시장에서 3% 내외다. 네. 이건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이제 구축이냐 신축이냐 엄청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또 주제 중에 또 하나기도 한데 거의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것만큼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그냥 아까 지역처럼 뭐 서로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겹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신축! 신축? 저 구축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또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신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피곤한 거 싫어하니까. 팀장님은 근데 왜 구축을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신축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조언도 많이 드리고 이제 그쪽을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저 많이 했죠, 선생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솔직히 부동산 빌딩 시장에서는 그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게 그 자본 차익을 가장 빨리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과정이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번거롭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현금을 묻어놓는다는 느낌보다는 자본을 증식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구축을 사서 빨리 상품화를 만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신축보다는 좀 구축 쪽이 좀 훨씬 강하긴 해요. 구축된 거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거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정말 번거롭긴 하지만 그만큼 쏠쏠하긴 하다. 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은 이제 구축을 이제 선호를 하는 거고 그렇죠. 신축을 좋아하는 이유. 뭐 사실 구축도 좋고 신축도 좋아하는데 신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건물이 일단 저게 이제 깨끗하게 지어져 있는 곳들을 사실 임차를 맞추기 좀 편해요. 진짜 그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볼 때도 낡은 건물 들어가겠어요, 새 건물을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새 건물 들어가죠. 네, 손님 접객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맞추는 것도 훨씬 편해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임대료. 좀 신축이랑
구축이랑 좀 이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신축의 임대료가 훨씬 높거든요. 한 2배 좀 차이 나는 거의 것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가 차이 나게끔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보면은 사실 구축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뭐 구축을 사서 명도하고 아, 설계하고 아. 이 건물 멸실해가지고 신축까지 한다. 그리고 이제 임차까지 맞춘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렵고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민원. 네, 민원 넣으면 또 딜레이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구축보다는 사실 신축이 조금 시장에 나오는 금액대가 좀 높기는 하지만 편하게 이 건물 이제 임차만 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전 신축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신축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까 뭐 명도 이런 거 막 듣기만 해도 좀 솔직히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긴 한데 이런 모든 걸 다 과정을 겪고 신축이 다 돼서 임대가 맞춰졌을 때 아니면 또 좋은 가격에 내가 재매각을 했을 때 또 이제 남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호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을 하자면 네네. 좀 사업을 하시고 좀 내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보다 사업에 비중을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지어진 상품화가 된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신축 건물을. 네네. 네네. 내가 이제 좀 뭔가 자본의 비중을 부동산 투자에 좀 많이 두고 계신 분들,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에너지도 그렇고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구축 건물을 사서 상품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재매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구축은 정말 번거롭긴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총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빌딩 시장에 대한 대처법, 이런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빌딩 투자할 때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지만 뭐 입지도 있고 평당가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 최근 2021년도에는 어떻게 빌딩을 매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다수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각자 다른 의견을 통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호에 맞게끔 조금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취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빌딩 투자 방향을 잘 잡으셔서 빌딩을 매입할 때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